혹시 어젯밤에도 뒤척이셨나요? 누워도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또 깨고 아침에 눈을 떠도 전혀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여러분, 이런 밤 보내고 계신 거 맞죠?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여러분 혼자만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식습관 변화만으로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거의 안 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영상 놓치시면 오늘 밤도 또 뒤척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돈도 새 나갑니다. 수면제, 영양제, 건강식품 이것저것 사다 보면 한 달에 몇만 원씩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마트에서 장 볼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추가 비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 돈 날리시게 됩니다.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밤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잘 알아요. 천장만 바라보며 시계 소리만 듣고 있는 그 느낌. 몸은 천근만근인데 눈만 말똥말똥.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들으면 그게 또 얼마나 야속하던지요. 맞죠, 여러분?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려고 이리 뒤척저리 뒤척 결국 포기하고 TV를 켜거나 그냥 누워서 밝아오는 하늘만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적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멜라토닌 영양제, 수면에 좋다는 차, 라벤더 오일까지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도 여전히 잠이 얕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운 지 30분이 넘도록 잠이 안 온다. 밤새 2-3번 이상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 낮에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증상들 여러분에게 해당되시나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겪는 어르신의 상당수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 요인 하나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왜 잠이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고 활동을 안 하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면 몸 전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 없으세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식이섬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채소나 과일, 콩, 잡곡 같은 데 들어있는 그거요. 변비에 좋다, 혈당에 좋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최근에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식이섬유가 숙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베개 탓도 방 온도 탓도 아닐 수 있어요.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채널 돌리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이 방법 정말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합동연구팀이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상태와 식단을 꼼꼼하게 분석했어요. 3,500명이에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분들 가슴이랑 손목, 손가락에 측정 기기를 붙여서 코골이, 혈중 산소 포화도, 심박수까지 다 쟀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정밀하게 분석했죠. 나이도 고려했고 카페인 섭취도 따져봤어요. 성별도요. 오직 식단과 수면의 관계만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다른 변수들은 다 차단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연구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잠시 후 단계별로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수면이 완전히 바뀐 분도 계시거든요.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밤부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장이 있잖아요. 그 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수십조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요즘 건강 이야기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 장내 미생물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소화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면역도, 기분도, 심지어 잠까지요. 마치 좋은 정원사가 있는 정원처럼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롭게 돌아가요. 반대로 정원이 엉망이면 꽃도 안 피고 잡초만 무성해지듯이 장 환경이 나빠지면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장내 미생물이 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우리 뇌와 장은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긴 신경이 뇌에서 장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전화선처럼요. 장이 건강하면 뇌한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장이 안 좋으면 나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잠이 안 오는 건 머리 문제겠지, 스트레스 문제겠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배속, 즉 장의 상태가 밤의 수면을 결정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식이섬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오면 미생물들이 이걸 발효시켜서 단쇠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장 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뇌한테 보내는 신호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잠을 조절하는 신호도 막히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그 수도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구 결과로 돌아가 볼게요. 3,500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평균인 21g보다 많은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3.4% 더 길었어요.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은 2.3% 더 짧았고요. 퍼센트로 들으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밤마다 쌓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개운한 아침이냐, 무거운 아침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성 식품을 먹느냐도 중요했어요. 하루에 5종류 이상의 식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먹는 사람보다 잠에 더 빨리 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식이섬유를 얼마나 드시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하루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밥국, 반찬 한두 가지 이게 전부인 분들도 많거든요. 채소 반찬이 있더라도 양이 너무 적거나 매번 비슷한 종류만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원인이 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느껴지시나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비타민도 중요해요. 하지만 식이섬유 없이 비타민만 챙긴다면
장내 미생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뇌와 장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요. 비타민보다 식이섬유가 먼저예요. 또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식이섬유 없이 물만 마신다고 장 환경이 좋아지진 않아요. 물과 식이섬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장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주변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차례예요. 아래 항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채소를 2가지 이상 드시나요? 찹국밥이나 현미밥을 드시나요? 콩류, 예를 들어 두부, 된장, 콩나물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과일을 하루에 1번 이상 드시나요? 식물성 식품을 하루에 5가지 이상 드시고 계신가요? 변비나 소화 불량이 자주 있으신가요?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양이 너무 적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특히 아래쪽 2개가 해당되신다면 지금 장 환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셔야 해요. 5개 이상이면 수면 문제와 함께 장 건강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오래 방치하면 면역력 저하, 혈당 불안정, 심하면 장 건강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식이섬유 흡수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식단에는 의외로 식이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흰쌀밥 위주의 식사, 국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 반찬이 적어지는 것,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게 수면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예요. 만약 밤에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거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신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주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를 확인하셨죠? 곧 나올 해결책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드릴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 이 문제 매일 조금씩만 바꾸면 해결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아침밥을 찹국밥으로 바꾸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찹국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이섬유 섭취량이 확 늘어납니다. 처음엔 흰쌀에 현미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갑자기 완전히 바꾸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처음엔 소량부터 늘려가는 게 좋아요.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잡곡은 천천히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식이섬유도 더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반찬에 채소를 2가지 이상 넣으세요. 나물, 김치,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 이런 거 있잖아요. 반찬 2가지 중 1가지는 무조건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초록색 시금치, 노란 콩나물, 빨간 당근, 이렇게 색깔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드시게 됩니다. 하루에 5가지 이상이 목표예요. 버섯도 아주 좋아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등 버섯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맛도 좋아서 반찬으로 만들기도 쉽거든요. 세 번째 단계, 하루에 과일 1가지는 꼭 드세요. 사과, 배, 귤, 바나나 종류는 상관없어요. 과일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씻어서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면 껍질도 함께 드세요. 사과가 특히 좋아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과일 양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조절하세요.
키위도 추천드려요.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따로 있을 만큼 밤 건강에 좋은 과일이에요. 네 번째 단계. 이게 핵심이에요. 콩류를 매일 챙기세요. 두부, 된장국, 콩나물, 청국장 이 중 하나를 하루 한 끼에 꼭 포함시키세요.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잘 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단쇄 지방산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잔과 뇌의 신호가 원활해져서 수면의 질이 올라가요. 된장국 한 그릇, 두부 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장내 미생물에게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이 걱정되신다면 염분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요.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구이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해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저녁은 조금 일찍 가볍게 채소 위주로 드세요. 양상추 같은 생채소도 좋고 데친 브로콜리, 버섯볶음도 훌륭합니다. 저녁에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장을 자극해서 밤새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단계.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요.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장 속에서 움직입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늘리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식사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습관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장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식이섬유 섭취를 급격히 늘리면 처음에는 배가 빵빵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이건 장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일주일에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하면 불편함이 사라지고 서서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 한두 주가 고비예요. 그 고비를 넘기시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70%를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 개선이 안 되신다면 소화기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장 건강 상태를 점검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영양사와 상담해서 맞춤형 식단을 짜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몸 상태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도 상의해보세요. 자,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은퇴 후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잠 때문에 정말 오래 고생하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 할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 밑이 검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으셨어요. 5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고 하셨는데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에 2~3번씩 깨신다고 했어요. 낮에는 너무 졸려서 손자 녀석이랑 놀아주지도 못하겠다고 그 말씀하실 때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식단을 들어보니 거의 흰쌀밥에 국 한 가지,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채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셨고 과일은 가끔 드시는 정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10g도 안 되셨을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뭐가 잠이랑 상관이 있냐고 하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신 건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된장국에 두부 한 모 넣기, 밥에 잡곡 조금 섞기, 저녁에 콩나물 무침 한 가지 올리기, 그게 전부였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변비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요. 2달이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3달째부터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셨다고요. 6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손자랑 공원도 다니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표정이 얼마나 환해지셨던지요. 5년 동안 고생하셨던 분이 6달 만에 90% 이상 개선되셨어요. 약 없이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합동 연구팀의 3,500명. 연구에서도 확인됐듯이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면 깊은 잠이 드는 시간이 늘고 얕은 잠이 줄어듭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에요. 치료 가능한 문제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장이 안 좋다고 창피한 거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잠이 안 오는 원인이 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을 살리고 장과 뇌의 신호를 원활하게 해서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하루 21g 이상의 식이섬유와 5종류 이상의 식물성 식품이 숙면의 열쇠라는 것. 이 중요한 내용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요. 밥상에 나물 한 가지 더 올리세요. 두부 반모 추가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오늘 밤 여러분이 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또는 반찬에 나물 하나 추가. 그게 시작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속 장내 미생물을 깨우고 그 미생물들이 오늘 밤 여러분이 깊은 잠을 만들어줄 거예요. 1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손주랑 가까운 공원에 산책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모습. 밤마다 깊이 자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건강한 노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